자, 우리 20년대 이야기를 할게요. 알겠죠? 자, 우리 10년대, 20년대를 구분하는 거는 3.1 운동입니다. 그죠? 3.1 운동 날짜는 1919잖아. 그죠? 자, 우리 일단 3.1 운동부터 한번 볼게요. 알겠지? 자, 3.1 운동은 다양한 배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외적 배경과 국내적 배경을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국외적 배경은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윌슨 맞죠? 윌슨. 그 다음에 소련이 도와주기라도 했잖아. 맞죠?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상해에 있었던 신한청년단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 가잖아. 그죠? 그런데 쌤이 그때 이야기했죠. 가는 길에 임시정부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볼 수도 있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도쿄에서 우리 이거 YMCA에서 28 독립선언서가 먼저 있었죠. 어디서 외국에서도 하니까 당연히 국내에서도 뭔가 해야 될 거잖아. 그죠? 그리고 국내에서의 상황은 보면은 일단 무단 통치가 개빡세요. 맞지? 이거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고종이 독살당했다라는 소문이 있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국외적인 배경이 국내에도 소리가 들리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우리 민족 지도자들, 우리 종교 지도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33인이 기미 독립선언서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고종의 장례식을 계기로 해가지고 만세운동을 계획했죠. 그래서 누구도 참여했다? 학생도. 그런데 민족 지도자들은 29명이 모였는데 종로 태화관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자수했죠. 근데 학생들이 어디에서? 탑골공원에서 만세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원래 이거는 평화적인 시위로 열렸죠. 비폭력. 그런데 제암리 학살 사건과 같이 강압적으로 진압을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폭력적인 모습도 보인다. 그래서 대도시에서 농촌으로 확산 과정에서 일부 폭력적인 시위로 변화되기도 한다. 됐죠? 다음에 이게 해외에도 이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만주나 국외 같이 미국 같이 국외에서도 만세 운동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무슨 델피아? 필라델피아. 무슨 자유대회? 한인 자유대회. 대표적인 사람이 제필. 가세요. 그 다음에 이게 의인 어떤 거냐면 모든 계층이 참여했죠. 그죠? 그 다음에 지식인, 학생, 청년, 노동자, 농민, 여성 등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여러 단체를 만들어서 대중운동에 이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임시정부가 만드는 데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통치 방식도 무슨 정치로? 문화정치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도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에 영향을 줍니다. 됐어요? 자, 우리 임시정부부터 볼까요? 문화정치부터 볼까요? 자, 임시정부부터 볼게요. 자, 3.1운동의 영향으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자, 먼저 3.1운동 이후에는 3개의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한 개는 연해주, 한 개는 국내, 한 개는 상해. 그런데 연해주에 있었던 대한국민의회는 약간 무장전쟁에 대한 기운이 좀 세고요. 상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 외교적인 모습이 좀 더 세요. 맞지? 그런데 국내에 있었던 거는 원래 국내에서 된 게 맞죠? 원래 맞잖아. 전통성. 그런데 못하죠. 그래서 한성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통합할 때 국내에 둬야 되는 게 맞는데 못 두니까 연해주에 둘 것인가 상해에 둘 것인가 논의를 한다고요. 그 결과 어디에 두기로 했어요? 상해. 대신에 뭐는 유지해야 돼? 한성정부가 맞다는 것은 지켜야 되죠. 그래서 한성정부의 법통을 개정해서 상해에다가 만들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민주공화제였고요. 삼권 분립이었죠. 맞지? 그래서 행정, 입법, 사법. 그래서 첫 번째 임시의정원이 입법입니다. 입법, 법 만드는 곳. 국무원이 행정하는 곳. 법원이 사법하는 곳. 그래서 대통령제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누구? 승만이. 국무총리는 이동희. 이런 사람이었어요. 활동 보면 일단 국내와 연결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연통제 같은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교통국 같은 게 있었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국내와 연결하는 비밀 통로였어요. 알겠지? 비밀 통로. 그 다음에 또 나왔다. 파리 강화회의. 김규식이 가죠. 그죠? 그 다음에 워싱턴 회의도 열렸는데
여기 이 워싱턴 회의는 사실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높아지니까 일본을 좀 견제하려고 만든 회의잖아. 그래서 이 회의에서 사실 일본의 군비 축소가 되거든. 일본이 깨갱해요. 알겠어, 미국 말 들을게 하면서. 여기에 또 우리나라가 간 거야. 원래 낄 자리가 아닌데. 거기서 우리도 독립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소련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동대표회의에 참석해서 또 한국 독립도 해달라고 하고, 다음에 만주에 있는 독립군과도 연결돼요. 우리 만주에 많은 독립군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 그죠? 독립군과도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무장투쟁은 아예 외면했다. 이건 아닌 거죠. 맞지? 형식적으로라도 연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이런 것들 임시정부에서 엄청 홍보합니다. 홍보하려면 신문이 필요하죠. 그래서 무슨 신문? 독립신문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선생님 오타다 이거. 이 책 아니고 IA입니다. IA. 독립공채도 발행을 하고 독립자금을 좀 모으려고. 선생님 이야기했죠. 모든 집에 한 개씩 있는 거 아니냐고. 없대요? 아쉽네요. 자, 침체. 자, 우리 임시정부가 힘을 많이 잃는데 일단 교통국, 연통제 이런 비밀 통로망이 다 들켰어요. 그 다음에 민족운동의 방법. 무장으로 할 건가 외교로 할 건가 이거에 대한 논쟁. 그 다음에 이념 대립은 당연히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겠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신채호, 우리 신채호. 이 신채호가 이승만 이외에 국제연맹에다가 위임통치청원서 보냈냐? 이거에 대해서 엄청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막 분열이 나타나니까 1923년 무슨 회의?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해서 우리 이 침체를 극복해보자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창조파하고 개조파하고 대립하죠. 창조파는 없애고 새롭게 만들자. 개조파는 그대로 상해에 두고 조금만 수정하자. 그런데 결국에는 성과 없이 끝납니다. 알겠죠? 누구의 방법도 채택된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죠. 하지만 누가 혼자 남아요? 김구가 남죠. 자, 아무튼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승만 또 사실 뭐 가버렸잖아. 그래서 이승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떻게 탄핵해버리고 두 번째 대통령으로 누구? 박은식. 우리 한국통사 기억나죠? 혼. 자, 이 박은식을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근데 박은식이 대통령 됐는데 뭘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데, 그래서 야 이거 대통령 이거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이름 바꾸자. 그래서 헌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무슨 제로? 국무령제. 국무령제는 국무원, 행정만 대표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로 바꾸는 헌법을 바꿨다. 됐죠? 자, 그 다음은 우리 요걸로 가겠습니다. 위에 쭉 가서 문화정치로요. 자, 우리 문화정치 대표적인 총독의 이름은 사이토입니다. 사이코가 아니고 사이토인데? 사이토입니다. 사이토. 오타가 좀 있네요. 쌤의 마음이 드러났네. 자, 첫 번째 배경입니다. 자, 3.1운동 이후에 국제적인 비난이 엄청 많죠. 왜냐하면 너무 강압적으로 진압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한국인들도 좀 많이 빡쳐 있잖아. 이런 것들을 무마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목적은 사실 누구를 양성해서? 친일파 양성해서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겠다. 그래서 문관 총독을 임명 가능하대요. 문관. 근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보통 경찰, 헌병 경찰 안 한대요. 그런데 숫자랑 예산이랑 기관이 엄청 늘어납니다. 언론, 출판, 집회 자유 할 수 있게 해줬어, 안 해줬어? 해줍니다. 자유롭게. 그런데 약간 좀 제한적으로. 그래서 동아일보, 조선일보라고 하는 신문이 만들어지죠. 특히 동아일보는 뭐 많이 봤죠. 우리 앞으로 뭐 분화로드 운동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오보도 나올 거고, 맞죠? 대신에 철저하게 검열을 했었다. 그 다음에 단체 설립도 가능하죠. 근데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우리 몇 차 교육령, 2차 교육령. 자, 한국인의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고 약속했고, 일본과 동일하게 몇 년? 6년. 그리고 뭐도 설립 가능하대요? 대학 설립. 뭐 딱 바로 떠올라야 되죠. 대학 설립이니까 대학 설립 해달라고 하겠지. 맞죠? 그 이야기도 이어질 겁니다.
자, 근데 여전히 뭐 한국인들의 취학률은 일본인에 비해 매우 낮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중추원 또 바꿔준대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를 위해서 뭐 의회 같은 것도 만들어주는데 실제로는 그냥 뭐 조언만 해주는 정도. 맞죠? 그리고 국회의원, 그 지방의원이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도지사랑 군수가 그냥 임명하는 임명제. 선거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어요. 그런데 뭐에 따라? 재산에 따라서. 그래서 실제로는 친일파나 일본인만 참여 가능했어요. 이것 또한 누구 목적? 친일파 양성 목적이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 경제 부분 볼게요. 경제. 우리 20년대 경제는 당연히 산미 증식계획이잖아. 맞지? 그래서 일본에서 쌀이 없으니까 조선에서 충당하자. 그래서 조선에서 쌀을 많이 생산하자. 그래서 쌀 증산량 이상을 어디로 가져가요? 일본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조선은 쌀이 많아진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래서 조선 사람 1인당 쌀을 소비하는 양은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는 거죠. 밥을 못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만주에서 뭐를 수입해서? 잡곡.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서 조선인들 먹입니다. 쌀은 일본 가져가고. 근데 이 과정에서 지주들한테는 각종 특혜를 제공해줘요. 지주들한테는. 근데 이 지주들은 실제로 일본인들이 막 투자한 거 있잖아. 막 쌀 씨앗 좋은 거, 저수지 만들어준 거, 이런 것들. 사실 일정 부분 돈을 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를 다 누구한테 내라 그래요? 일반 농민들, 소작인들한테 내라 그래요. 소작인들한테. 소작인들이 더 힘들었겠죠. 그 다음에 일본인들의 조선 기업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뭐를? 회사령을 폐지합니다. 그래서 허가제에서 무슨 제도로? 신고제도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한국인 또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가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근데 일본인과 뭐 붙을 수 있을 만큼 커요? 그건 아니죠. 맞죠? 근데 어떻게든 간에 한국인 또 이제 뭐가 생겨나기 시작해? 자본가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 물건도 좀 팔리기 시작하니까 에잇! 관세도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기업이 더욱더 큰 타격을 받겠죠. 그죠? 됐어요? 그러면은 한국인 기업 살려야겠으니까 무슨 운동? 물산장려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어져서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 20년대에는 주로 독립민족운동의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한 개는 민족주의자, 한 개는 사회주의자. 둘이 사이가 안 좋아, 맞죠? 그래서 민족주의자는 독립을 위해서 뭐를 양성하자? 실력을 양성하자. 사회주의자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지만,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지만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노동, 농민, 청년 등 대중운동을 지원하죠. 그래서 얘들이 조선공산당을 만들긴 하죠. 근데 일본은 바로 이거 막으려고 뭘 제정해요? 시한유지법을 제정해서 해산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이 기분이 좋아요, 힘들어요? 힘듭니다. 근데 해산 이후에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뭐를 시도해? 공산당 재건 운동을 지속하죠. 맞죠? 근데 사회주의자들은 공산당 가입해야 되는데 가입할 수 없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디에 가입해요?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죠? 근데 우리가 코민테른이 뭐라고 했냐면 한 나라에는 한 개의 공산당만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공산당 2개 가입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근데 조선 공산당이 없으니 어디에 가입하는 거?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하는 거죠. 맞죠? 자, 이 이야기를 잠깐 갈라져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민족주의자 중에서 일제에 이제 친일파 양성에 넘어가 가지고 일부는 뭐를 주장하기도 해요? 자치론을 주장하기도 하죠. 자치론이 뭐냐면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냥 살자. 그죠? 우리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줄여서 뭐라 불렀어요? 타민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들도 어떻게? 위기죠. 우리 안에서 갈라지구나. 됐죠? 자, 우리 여기에 살짝 가서 우리 실력 양성 좀 봅시다. 실력을 어떻게 키우려고 했는가. 첫 번째는 우리 여기 있는 물산장려 운동이죠. 아까 전에 얘들이 회사령 폐지하고 한국 기업 생겨나고 관세도 폐지하려고 하니까 우리 한국 기업 살리자. 무슨 운동? 물산장려 운동. 실력 양성 운동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식이 형 맞죠? 평양에서 조선물산장려회를 설립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요. 그래서 생산량이 증대로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맞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못 받아줘요. 그럼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이 뭐라 그래요? 비판하는 거죠. 이거 자본가를 위한 운동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해돼요? 다음은 밀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우리 2차 조선교육령이 만들어지면서 대학 설립이 가능하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밀립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뭐 이상제, 이승훈 같은 사람이 있고요. 자, 이렇게 활동을 했지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줬어?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주면서 좀 눌러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뭘 볼 거냐면, 자, 우리가 요 내용을 볼 건데, 자, 처음에 우리 여기 있는 코민테른의 지시를 따른다고 하잖아. 맞죠? 이 코민테른이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 야, 합쳐! 했단 말이야. 합쳐. 야, 합쳐. 그래서 사람들이 좀 합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도 있죠. 중국도 누구의 말을 들어요? 코민테른. 얘들도 뭐라고 할까요? 합치려고 하죠. 그래서 중국에서 먼저 합칩니다. 그래서 제 몇 차? 1차 국공합작이 나타나요. 국공합작.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도 좀 합칠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게 무슨 운동이다?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는 겁니다. 합치자. 됐어요? 자, 요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요거부터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무장투쟁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장투쟁은 안 봤잖아. 자, 무장투쟁입니다. 대표적인 무장투쟁은 우리가 만주 지역에서 나타나죠. 첫 번째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슨 전투? 봉오동 전투. 두 번째가 청산리 대첩. 세 번째는 간도 참변. 네 번째는 자유 참변. 다섯 번째는 그 다음에 니스야 협정. 그 다음에 자, 요렇게 볼 건데 첫 번째 봉오동 전투는 우리 당연히 홍범도 맞죠? 홍범도가 이끌었던 부대는 대한독립군인데 다양한 부대를 연합해서 대한북로 독군부라고 하는 부대 연합부대를 만들어요. 이걸 또 지휘했던 게 홍범도였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는 청산리 대첩. 자, 우리 김자진 장군이 주도하죠. 우리 북로 군정서. 그리고 누구도 참여해요. 홍범도, 대한독립군도 참여했던 겁니다. 일본 열받았어요. 맞죠? 간도에서 참변을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는 이동합니다. 러시아 땅으로. 그런데 자유시에서 우리도 참변을 겪어요. 우리끼리. 그리고 소련으로 간 사람도 있고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고 돌아온 사람들끼리 뭐를 만들어? 삼부를 만들었죠. 참, 정, 신. 그죠? 그런데 미스야라는 사람이 무슨 군벌과 만주 군벌. 쌤이 중국은 당시 군벌들이 있다고 했잖아. 만주를 관리하고 있었던 만주 군벌 이름은 군인입니다. 만주의 군인과 협약을 맺잖아. 그게 무슨 협정? 미스야 협정. 그러니까 더 침체되겠죠. 맞죠? 자, 이러한 시기 때 민족 유일당 운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족 유일당 운동은 중국 안에 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했단 말이야. 안창호 들어봤죠? 우리 옛날에 안대 이야기했잖아. 안창호 대성학교 뭐 이야기하면서 우리 1학기 때 그 안창호입니다. 대표적인 민족주의자고요. 실력 양성 운동가입니다. 근데 안창호가 보기에 너무 독립운동가들이 막 좌우 갈라져서 싸우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로 합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중국에서 먼저. 근데 아쉽게 중국에서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여파가 만주에도 퍼져나가고 국내에도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만주에서는 삼부가 있었죠. 그래서 이 민족유일당의 여파로 삼부도 뭐 하려고?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통합돼 안 돼? 통합되죠? 통합돼서 무슨 의회? 혁신의회와 국민부 두 개로만 통합됐죠. 맞죠? 오케이? 자, 요거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혁신의회는 북만주에 있었어요. 남만주에는요, 국민부에 있었습니다. 국민부에. 요거 좀 잘 헷갈리니까 잘 구분하세요. 알겠지? 그래서 북만주에 있었던 혁신의회는 한국독립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한국독립군이 있었고 이걸 이끌었던 거는 지청천입니다. 자, 이 한국독립당은 김구가 만든 거랑 달라요. 다릅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죠? 자, 한국독립당 1931년에 우리 만주사변이 터지잖아. 일본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나서죠. 그래서 중국과 우리가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할 수 있잖아. 그래서 중국에 있었던 이 호로군과 연합을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쌍성보, 동경성이 있었어요. 자, 남만주에도 보면은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이 있었고 이걸 이끌고 있었던 거는 양세봉. 자, 만주 사변이 터지니까 또 한중연합작전을 해요. 누구랑? 의영군과. 대표적으로 영릉과 흥정성 전투라는 게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됐죠?
자, 그리고 우리 국내로 가봅시다. 또 민족유일당 운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로 쭉 가니까 국내 상황이 지금 민족주의자도 좀 안 좋고 사회주의자도 좀 안 좋습니다. 맞죠? 맞죠? 지금 사회주의자들은 치안유지법 때문에 활동이 힘들고 뭐만 하면 잡아가고 민족주의자도 안에 타민이 생기면서 조금 분리되어 있잖아. 자, 요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요 이야기 볼게요. 자, 26년에 순종 임금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 한 번 더 해보자. 우리 고종 죽었을 때 3.1 운동했으니까 순종 죽었을 때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60만세 운동을 계획하는데 이때 지도부는 민족주의자하고 사회주의자하고 함께 하려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천도교 이야기했죠. 이 천도교가 약간 민족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했잖아. 우리 동학이 천도교라고 했잖아. 그래서 천도교에 대부분 민족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천도교 민족주의자하고 사회주의자하고 함께 콜라보레이션 했던 게 요겁니다. 알겠죠? 서로 한번 우연찮게 좀 된 거야. 그래서 계획을 했으나 붙잡혔죠. 그래서 누구 중심으로? 학생들끼리 전개합니다. 잘 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그러나 뭐가 크다?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일단 민족주의자하고 사회주의자가 협동했던 경험은 나중에 힘을 합칠 수 있는 힘을 발휘해 줍니다. 그게 나중에 신간회가 되죠. 그 다음에 학생들도 이제 민족운동의 주체로 야, 민족 지도자들보다 우리가 더 잘하네. 그래서 학생들도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나타나는 게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한번 손을 맞잡을 기회가 생겼는데 이때 먼저 사회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야 우리 손잡을래?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게 무슨 선언? 정우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잡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무슨 회다? 신간회입니다. 자, 신간회는 이 두 가지만 볼게요. 자, 우리 국내 유일당 운동 좌우가 합쳐져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민중계몽도 민족주의 운동 계몽운동도 하고요. 통치도 비판하고 사회주의 운동도 도와주겠죠. 그런데 나중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발생하니까 뭐를 보냈어요? 진상조사단을 보내가지고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었거든. 민중대회라는 건 다 모여가지고 시위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구속되죠. 그러면서 일본이 지도부들을 바꿔버립니다. 그죠? 근데 새로 바뀐 지도부들이 일본과 어떠한 모습을 보여요? 타협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사회주의자들이 야, 그냥 이럴 것 같으면 그만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를 주장해? 해소를 주장합니다. 해소는 발전적으로 없애자라는 말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이 갑자기 헤어지자라고 하니까 또 어떤 냄새 납니까? 코민테른 냄새 나죠. 이 시기에 코민테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헤어져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지? 됐죠? 자, 우리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잠깐 볼게요. 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자, 우리 요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우리 3.1 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좀 약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농민들도 운동을 하고 노동운동도 하고 청년운동도 하고 학생운동도 하고 여성운동도 하고 형평운동도 하고 소년운동도 합니다. 알겠지? 자, 먼저 노동운동, 농민운동은 주로 누구의 지원을 받겠어? 사회주의자들의 지원을 받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다른 운동들도 다 누구의 지원을 받아? 사회주의자들이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100% 사회주의자들이라고 볼 수는 없고 우리 민족주의자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소년운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민족주의자죠. 천도교 소년회는 천도교는 민족주의자라고 했잖아. 그죠? 자, 노동운동 먼저 보면은 먼저 조선노동공제회라는 게 만들어졌대요. 오케이, 그래서 노동쟁의를 합니다. 이거는 시위하는 겁니다. 파업 됐어요? 자, 농민들도 조작이 아니라 무슨 쟁의? 소작쟁이.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암태도에서 했었던 무슨 쟁의가 있어요? 소작쟁이가 있죠. 자, 그런데 얘들은 하나로 이제 합치기로 합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요? 조선 노농 총동맹이 만들어집니다. 함께 합치기로 했어. 근데 아무리 합쳐도 노동자하고 농민하고는 좀 거시기 하죠. 그래서 또다시 어떻게 돼? 갈라집니다. 알겠죠? 농민 중심, 노동 중심. 오케이?
근데 얘들이 이렇게 파업을 했는데 우리 20년대에는요 파업이 주로 성격이 무슨 투쟁? 생존권.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했던 파업들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대표적으로 노동자 파업 중에서는 뭐가 있어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30년대 가면서는요 이제 뭘로 바뀌어요? 혁명적으로 바뀝니다. 우리 헤어져라고 했잖아. 근데 코민테른이 헤어져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경제대공황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뒤엎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본주의가 이제 끝나간다. 그래서 혁명적 투쟁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구를 몰아내야 돼요? 한반도에서는 일본이죠. 그래서 항일 투쟁의 성격도 보인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은 누구를 볼 거냐면 우리 청년. 청년도 청년연합회를 만들었고 청년 총동맹을 만들기도 했어요. 3인 사회주의 민족주의 연합에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 보고 학생은 사실 조선 사회학 연구회가 좀 있거든. 얘들이 이제 사회학이라고 하면 역사, 일반 사회, 지리, 윤리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약간 좀 사회주의 이런 것들도 공부해보고 싶었나 봅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만든 단체고요. 이 조선 사회학 연구회가 60만 세 운동에서 학생들이 움직이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자, 60만 세 운동 참여 이후에 학생들이 우리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비밀리에 독서회, 그 다음에 비밀리에 조직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로 어떤 시위했냐면 동맹휴학, 학교 안 가면서 객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나주역에서 일본 학생과 한국 학생이 맞짱 뜨는 사건이 나타나죠. 이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터지잖아. 근데 이거 왜 없지 뒤에? 자, 이거 좀 쓰자. 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자, 이게 3.1 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운동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학생들이 단순히 뭐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 동맹 휴학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제 거리 시가 행진 아니면 시위 이런 자기의 주장도 본격적으로 표출할 수 있었던 모습들이 요 내용입니다. 알겠지?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자, 그 다음에 이 정도 보시면 일단 20년대는 거의 다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의열단 또 한번 봐야 되거든. 의열단은 대표적으로 김원봉이죠. 의열단을 조직했잖아. 그래서 이거 신채호가 썼던 조선혁명선언을 보면은 우리 개별적으로 폭파하고 요인들을 암살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잖아. 그래서 대표적으로 했던 것들이 여기 보시면 요 내용이죠. 그지? 박재혁, 부산, 김익상, 조선총독부. 나석 주식회사? 나 식스. 1926년 식스. 아무튼 그냥 이렇게 요런 애들 나오면은 폭탄하고 암살하고 이런 나오면 의열단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한계를 느꼈다고 했잖아. 한계를. 자꾸 사람만 죽고. 그래서 조직적인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중국 국민당이 만들었던 어디에 황푸군관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준비하죠. 그 과정에서 1차 국공합작 때 중국을 도와서 북벌에도 참여하고 막 그럽니다. 알겠죠? 얘들 지금 뭐 하는 중? 준비 중. 나중에 등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20년대 보면은 문학도 새로운 문학이 나타난다. 신경향. 여기 약간 프로문학. 프로가 뭐라고 했지? 프롤레탈리아. 노동자들의 문학. 그 다음에 한글 보급운동. 조선어 연구회가 만들어지죠. 이게 우리 30년대 가면은 조선학교로 확대되잖아. 요거는 뒷페이지에서 볼 거고 지금 20년대니까. 자, 우리 주시경의 제자들 맞죠? 한국어 강습회를 개최하죠. 그래서 무슨 보급운동? 한글 보급운동. 무슨 날? 각야날. 잡지는 한글. 됐죠? 자, 한국어 연구입니다. 자, 우리 한국사 일본 애들이 왜곡하려고 했잖아. 그래서 조선총독부가 뭘 만들었어? 조선사 편수회. 그래서 여기에선 대표적으로 식민사관을 씹어놓으려고 했죠.
한 개는 타율성. 조선은 항상 남의 나라한테 의지하는 나라다. 정체성. 얘들은 멈춰있다. 당파성. 맨날 치고받고 싸운다. 그래서 한국사를 지키기 위한 노력. 우리 민족주의 사학, 사회경제 사학, 실증 사학이 있지. 자, 민족주의 사학에 보시면은 박은식. 기억나죠? 박은식? 국헌. 2대 대통령. 자, 박은식이 지은 책이 한국통사, 한국의 아픈 역사, 우리 식민지가 되는 역사, 독립운동, 피 흘리면서 했던 독립운동. 다음에, 신채호 기억나죠? 그렇죠. 뭐 이런 책들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이게 이어져가지고 정인부, 안재홍 등에 의해서 조선학운동. 이것도 보시고요. 사회경제사학에서는 우리나라도 세계사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발전한다고. 그래서 백나문이 썼던 조선 사회경제사 뭐를 비판했다? 정책 속론. 그다음 실증사학은 그냥 이제 뭐 객관적으로 팩트만 하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알겠지? 이병도. 자, 요거는 그냥 일본이 어떻게든 있으면서 근대화가 되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일본 때문이 아니고 일본은 우리 뺏겨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뭐 그냥 발전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신장로, 큰 길이 뚫리면서 새로운 도시들이 만들어지는데 청계천을 기준으로 한국인이 사는 곳은 무슨 촌? 북촌. 일본인은 남촌. 좋은 건 다 어디에 있다? 남촌에 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여기 못 살죠. 토막민, 토막집. 그죠? 이제 지방행정 단위는 군이 아니라 면. 이거는 사실 10년대부터 이렇게 바꿔나가고 있었죠. 됐지? 자, 아니, 더 봐야 된다, 이거. 자, 여성운동. 자, 요거는 완전 사회주의 단체고, 우리 요게 중요하죠. 무슨 회? 근우회. 이게 신간회랑 친구죠. 그래서 여성계의 좌우 민족 운동입니다. 알겠지? 잡지. 무슨 우? 근우. 그 다음에 형평운동은 백정. 사회적 차별 없애달라. 우리 신문제도는 원래 없어졌잖아. 근데 차별을 하니까 진주에서 뭘 만들어서 조선 형평사. 그죠? 우리 소년은 천도교 맞지? 미스터 빵. 그래서 어린이 용어 사용. 5월 1일이죠. 어린이날은. 잡지는 뭡니까? 어린이. 그 다음에 뭐 색동에. 됐지? 뭐 이렇게 하면 끝난 것 같은데?